안녕하세요, 여러분. RS입니다. 어제는 시장이 2.25%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TQ는 3배니까 6% 정도 올라주었었고요. 테슬라도 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는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시장도 잠잠해졌고요. 이제 더 이상 금리를 급하게 또 많이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 의견이 있었고,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는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라는 의견을 말해 시장이 더욱 더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TQ는 보시면 장이 끝난 이후에 원래 가격보다 약간 더 떨어졌고요. 테슬라는 비교적 영향을 덜 받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역시 시장이 하락하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인은 바로 장 마감 후 발표된 빅테크의 실적 발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급락을 해주었고, 구글이 거의 6%가량 급락을 하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구글은 광고 매출이 엄청나게 부진했고, 이는 앞으로 기업들이 광고에 쓰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 전체적인 빅테크 분위기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빅테크도 이제 그럼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다가오니까요. 광고 매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 기업들이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가장 극심한 침체는 내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나 내년부터 주식은 상승합니다. 그때까지 계속 우리는 모아야 합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률이 놀랍습니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사용합니다. 점점 더 작은 기업들은 큰 기업에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배합니다. 앞으로 자율주행과 수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할 일이 미래엔 생길 것이고, 이러한 수요들과 공급을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차지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실적이 발표되고 급락을 한 기업들에게 테슬라한테도 마찬가지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실적 발표는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매출의 감소가 아닌 세부적인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클라우드 사업은 아주 좋습니다. 이미 소프트웨어 주식들 대부분이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지금은 담아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미국 채권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식은 최저치입니다. 이 그래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1년과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더 하락이 있을지라도 그래프가 역전이 되는 게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현상에는 되돌림이 있고,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 자연적으로 작동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래프는 언젠가 평균으로 회귀할 것이고, 그렇다면 주식의 수요가 몰리겠죠. 역사적으로도 채권 시장은 항상 버블이었습니다. 수많은 기관과 국가들이 주식보다 안전한 채권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연기금 등 국가의 자산을 움직이는 기관들은 다른 국가가 보증해주는 자산을 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채권을 사는 것이죠. 주식보다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지금 채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스닥 100개 기업입니다. 그걸 모두 가지고 있는 GQ입니다. 1배,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중에 우리는 3배짜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3배짜리가 가장 좋은 이유는 제가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버크셔의 서웨이 다들 아실 겁니다. 워렌 버핏인데요. 워렌 버핏도 20년 동안 비교해보면 시장의 수익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식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주식 투자자도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모습을 보면 메타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런 세계의 원로들도 못 이기는 시장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개별 기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시장보다 더 큰 수익률을 내기 위해 3배짜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적이니까요. 대신 비율을 지켜서 3배짜리를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전략을 지켜야 돼요.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이번에 매도하는 시점도 미리 정해놨습니다. RSI와 지표들을 보고 너무 과매수 상태다 하면 리밸런싱을 일정 비율로 진행할 것입니다. 커뮤니티와 멤버십 단톡방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가 하락의 요인이었던 위기의 요인 중 하나인 원자재 가격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는 확실히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버텨왔습니다. 어제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택가격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점점 렌트 지수 등이 내려가고 케이스 실러 지수도 역대급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인플레가 잡힌다는 확실한 신호죠. 이것 때문에도 어제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주택지수는 이제 계속 내려갈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실한 신호죠. 우리가 계속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경기는 침체에 들어섰고 아직 경기가 최악인 시기를 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다가 사야 될 시기를 놓치고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제게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프들을 보시면 역대 인플레와 위기들에서 이미 최악의 상황에는 주식이 미리 올라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스닥이 더 빠져봤자 코로나 이전까지 빠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30%가 빠져야 합니다. TQ는 80%가 하락할 테고요. 지금까지 풀려버린 돈은 어디로 갈까요? 그럼 코로나 이전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돈이 이미 엄청나게 풀려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더 빠져봐야 나스닥 8천에서 9천이 최악의 시나리오일 텐데 그때쯤이면 우리는 올인을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현금 50%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락장에서는 더 큰 하락을 기뻐해야 합니다. 담아야 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